비닐하우스에 조명등 설치. 2013년 7월 26일에 비닐하우스 짓기에 나서 그해 9월 7일에 마무리했는데 오래 걸린 건 한 번의 시행착오가 있었기 때문이다. 짓고서 텅 빈 안을 무엇으로 채울까 걱정이 될 정도로 넓어 보였다. 만 1년이 지난 지금 안이 거의 차외려 좁아 보인다. 비닐하우스 안을 차지한 건 약초와 약재를 사용한 효소가 거의 천정과 측면에는 건재한 약재가 걸렸다. 거기에 올라가 수십 가지 향을 동시에 맡을 때는 그간에 많이 준비했다는 자부심이 생기고 단일이 아닌 여럿에서 뿜어내는 향긋한 냄새를 맡으면 기분이 상쾌하다. 더한 재미는 모두 다른 색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어떤 건 새빨갛고 어떤 건 먹물같이 시커멓고 어떤 건 노랑을 띠고 어떤 건 거의 무색인 것도 있다. 붉은 빛을 띠는 것도 선명도와 농도가 다르기에 하나하나 들여다보며 색채를 관찰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하우스는 4겹 구조로 지었다. 2겹 비닐 속에 단열재를 넣고 겉에 두꺼운 차광막을 쳤다. 이런 구조로 말미암아 햇볕이 직접 안에 들지 않는다. 그런데도 간접적인 볕이 들어와 안에서 천정을 올려보면 단열재로 말미암아 솜털 구름이 낀 것 같다. 밖에 나서면 하늘에 구름이 없어도 그렇다. 간접적인 볕이 들 때 각 효소의 색상이 더욱 선명하다. 발효 정지된 것, 1차 발효를 마치고 걸은 것, 새로 담가 발효 진행 중인 것이 어우러져 있는 게 비닐하우스다. 어떤 생약을 탕제로 끓이면 냄새가 좋지 않은 게 있다. 효소를 담가도 마찬가지나 향기가 좋은 것 틈에 끼이면 전체적으로는 향긋한 냄새를 발하는 곳이 비닐하우스다. 이런 탓에 비해당에 처음 오는 사람을 비닐하우스로 안내하면 와, 향기가 좋네, 웬만한 향수보다 낫다 하기도 한다. 만들고 관리하는 내 코는 그 향기에 익숙하여 무뎌졌는데도 향긋이란 단어를 늘 떠올리는데 처음 대하는 사람은 더할 것이다. 다양한 색상을 즐기지 못할 때가 있는데 굳은 날이다. 비 오거나 구름이 낀 날에 비닐하우스에 올라가면 부족한 햇볕으로 말미암아 색상의 선명도가 떨어진다. 이 문제를 개선하려면 조명등을 설치하는 수밖에 없다. 해야지, 달아야지. 수십 번을 생각하고도 나는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다. 까닭은 전기를 다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선에 콘센트를 연결하는 따위는 할 수 있다. 그런 건 살아있는 전기를 다루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비닐하우스를 짓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힘을 쓴 건 첫째다. 그런 첫째도 나와 생각이 달라 조명등 설치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첫째도 나처럼 전기를 다루지 못하므로 그에게 같이 하자고 말한 적도 없다. 어제 마침내 비닐하우스에 조명등을 설치했다. 그 내력은 다음과 같다. 뒷간 전등알 달기에 이어 한 동생이 멋진 일을 처리하고서 세 번째 나선 게 비닐하우스에 조명등 설치다. 이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 처리할지 그가 먼저 털어놓지 않았으므로 묵묵히 나는 지켜보기로 했다. 대신 한 가지 주문을 했다. 한가운데 달면 좋겠지? 그렇게 할 겁니다. 비닐하우스 복판에 전구를 달아달라는 뜻이다. 그런데 잠시 후 한 동생이 한 결과는 내 생각보다 좋았다. 적정 간격을 두고 2개 조명등을 단 것이다. 비닐하우스 규모를 보고 미리 그가 판단한 것이다. 비닐하우스에서 노송에 줄을 고정하고 그 끝을 현관 앞까지 끌어 한 동생이 마무리를 했다. 형님, 켜보세요. 알았어. 신이 나서 얼른 안에 들어가 현관이라 쓰인 스위치를 켰다. 권영이 비닐하우스가 보이는 쪽에서 소리쳤다. 환하게 켜졌다. 싱글벙글하며 뛰어나가 비닐하우스를 보았다.
열린 시커먼 문으로 환한 불이 보인다. 앞으로 잠 못 드는 밤에 비닐하우스에 올라 환한 조명등 빛을 받은 각양각색 효소색을 눈으로 느끼고 코로 향긋함을 맡으며 마음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먼 훗날의 일이 순탄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를 가능하게 한 두 사람의 생각과 환자의 처지인데도 자청해서 처리해준 한동생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2. 사랑이를 위하여. 한 번의 실패에 이어 뒷간 조명등 설치에 성공한 한동생이 한겹이 비우고 다음 일에 나섰다. 그가 지금부터 하는 일은 이다. 어떤 식으로 한동생이 사랑이를 위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나는 궁금하다. 그렇다고 궁금증을 해결하려고 적극적으로 묻지 않았다. 어젯밤 우리는 사랑이를 두고서 한참 말을 나누었다. 형님, 사랑이를 왜 묶었어요? 한동생이 말하는 순간 불쾌한 지난 일이 떠올랐고 그 사실을 둘에게 들려주었다. 그랬더니 두 사람이 동시에 거칠게 쌍시옷. 너 흥분하는 것이었다. 기역에 시옷에 쌍기역 지읒우 기역 피읍 어릴 일일 쌍기역 이응요. 성질난 한동생의 말이다. 지읒오 시옷 기역 티읒 시옷에 쌍기역 이응아 느냐. 역시 화난 권형에 격앙된 말이다. 한동생이 붉은 주먹을 쥐고 안동권가의 불같은 성질을 가진 권형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부리부리한 눈에 노기가 올랐다. 이 대화로 말미암아 두 사람이 사랑이를 위해 뭔가 하겠다고 나선 것이고 주된 생각과 일은 역시 한동생이 맡았다. 내가 거둔 건 사다리를 몇 번 옮긴 것뿐이다. 가는 철사를 숙여 베베꼰줄을 먼저 한동생이 첫 번 기둥 꼭대기에 묶으려고 사다리에 올랐다. 사랑이가 무척 힘이 세거든 튼튼하게 해야 해. 노파심에 멀찌감치 서 내가 말했다. 줄이 탄력이 세 잘못 묶으면 부러질까 걱정한 내 생각이 들렸다는 건 몇 분 지나지 않아 알았다. 한동생이 줄을 고정한 건 묶는 방식이 아니었다. 구멍 뚫린 이상한 것에 줄을 꿰어 나사로 고정하는 방식이고 아무리 힘센 사랑이라 할지라도 끄떡없다는 판단을 했다. 약 20m 되는 줄을 마당 입구 전봇대까지 바닥에 펼쳐 늘어뜨렸다. 그 끝을 전봇대에 고정하는 것도 첫 번 기둥과 같이 했다. 그 전에 한동생이 새로 산 사랑이 목줄을 줄에 꿰었다. 전봇대와 첫 번 기둥에 줄을 팽팽하게 고정하고서 사랑이의 목줄을 풀어 거기에 연결했다. 이제 사랑이는 고개사처럼 긴 줄을 이용하여 활동 영역이 넓어졌다. 전봇대에서 몇 미터 산길까지 마당 입구 거의 심지어 현관까지 마음껏 공간을 쓸 수 있게 되었으니 이 일의 결과를 두고 나는 매우 만족하다. 그간 내가 사랑이를 위한 건 겨우 목줄을 2개 이어준 것뿐이다. 처음 하나만 채웠을 때는 사랑이가 겨우 몸뚱이 몇 번 돌리는 게 고작이었으나 2개를 연결하니 그나마 경중경중 뛰고 느는 것이었다. 거기까지 내 생각의 한계였다. 그런데 이 순간부터 좀 전까지에 비하면 사랑이가 자유를 찾은 거와 마찬가지다. 이를 사랑이가 잽싸게 눈치챘다. 전봇대에 있는 곳까지 신나서 달려갔다. 현관 앞까지 경중경중 좋아라 난리법석이다. 와중에 빨간 창앞 흰 선반에 올린 화분이 사랑이의 갑작스러운 자유행동으로 말미암아 와르르 무너졌다. 가시나야. 아무리 좋아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소리쳐도 아가씨는 아랑곳 없이 여기저기 마구 뛰어다닌다. 한동생과 내가 화분을 사랑이가 닿지 않는 곳으로 옮겼다. 영리하다 못해 야근 사랑이를 현관 앞까지 오라고 부르니 반대로 전봇대 쪽으로 내뺀다. 그새 자유의 맛을 본 아가씨가 혹여 본래대로 행동에 제약을 받을까 걱정하는 것이다. 뒷간에 이어 권영과 한동생이 한 일의 결과를 두고 다시 한번 고마움을 느끼며 이는 나를 위한 게 아닌 사랑이를 위하여
이지만 사랑이 묻잖게 나도 기쁘다.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면 이런 훌륭한 생각을 할 수 없다. 그런 면에서 한동상이 개를 비롯하여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알 수 있다. 2014년 10월 20일 글, 자유인이고 싶은 무학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혜